안녕하세요. 옆내산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인류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짬짜면이 나오면 이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탕복을 먹을까 이렇게 또 섞어 넣은 거를 또 막 선택을 막 고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집에서 시키는 거 보면은 짬짜면은 20%밖에 안 고른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선택장애를 우리가 왜 겪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왜 뇌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굿 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철학자가 한 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흑인, 그 사람이 뭘 가지고 고민하냐면 블루베리 머핀이랑 그리고 스트로베리 머핀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해요. 왜 고민하느냐? 스트로베리를 고르자니 스트로베리가 날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배송 과정에서 얘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내뿜고 막 이런 거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블루베리를 하려고 하니 블루베리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윤리적으로 내가 옳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이게 퍼져나가가지고 고민을 하는 극단적인 상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하려고 하면 선택이라는 건 사실은 한도 끝도 없이 가치 판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선택장애가 생기는 그 과정에서 강박성이 센 사람들은 그런 가치 판단을 하는 뇌가 쓸데없이 막 과열성화돼서 그러는 경우도 덜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정재승 교수님, 굉장히 관련해서 유명하신 분이죠. 정재승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있어요. 우리가 왜 선택을 할 때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실제로 먹는 걸 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했어요. 올드보이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물론 실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쥐였습니다. 근데 쥐를 대상으로 했던 이유가 있어요. 최민식이 15년 동안 하루 3끼를 다 군만두만 먹는데 그게 거의 15,000끼 이상을 먹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한테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른 대상이 쥐였습니다. 쥐는 하루에 200끼를 먹어요. 엄청나죠? 그러면은 2달 반 정도면은 충분히 그 숫자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재승 교수님은 유지태보다는 조금 더 아량이 넓으셔서 군만두만 주시지는 않고 4가지 음식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이 맛은 바나나, 초코, 그리고 커피 맛, 그리고 시나몬, 이거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쥐가 선호하는 것들이 너무 이쁘게 그래프가 잘 나온 거예요. 이게 뭘 보고 이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꼈냐면, 보통 과학자들이 좀 변태적인 성향이 있어서 1위로 나왔던 초코가 예를 들어서 한 25%의 선호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있었던 바나나는 딱 절반 정도 수준, 그리고 그 다음 3위는 또 2위에서의 절반, 3위에서의 절반,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비율이 딱딱 맞으면 그건 너무 막 황홀형을 느껴요. 근데 이게 왜 랜덤하게 보였냐면, 실제 실험할 때는요, 쥐들이 편식이 되게 심해가지고 한 800끼를 연속으로 초코맛만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 4일 연속으로는 계속 먹는 것만 먹어. 근데 쭉 길게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분명히 선호도가 이렇게 딱딱딱 수학적인 곡선을 그리더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뇌에서도 뭔가 선택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뭔가 선호도의 비중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 연구 논문의 핵심이었고, 그 부분은 우리 뇌의 측좌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깊숙한 관련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결국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짬뽕 먹을 거냐 짜장면 먹을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그냥 그건 순간에 머무르는 거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면 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 애네라고 취향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정재승 교수님 논문을 보면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럼 왜 이런 경향성 혹은 왜 비율이 왜 이렇게 나올까 살펴봤더니, 사람의 뇌에서 작동하는, 그러니까 즉 선택을 해야 될 때 작동하는 시스템이 2가지로 분류됐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재승 교수님이 알게 되신 건 아니고요. 데니얼 카네만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연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 노벨상도 탔어요. 그러니까 신경과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무려. 왜 경제학상을 탔냐? 경제라는 거는 우리가 늘 뭘 살까 말까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과학과 경제학을 연결해서 신경경제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뇌에는 2가지 시스템이 있다라고 그래요. 시스템 1은 습관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를 어림짐작 영어로 하면 휴리스틱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휴리스틱적으로 사고를 해요. 뇌는 너무너무 격렬하게 더더욱 아무것도 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패턴을 돌려요. 그래서 습관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이게 시스템 1. 시스템 2는 골 디렉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단기적인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일단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식적인 노력, 즉 평소에 쓰던 에너지보다 얘 쪽에는 에너지를 조금 더 몰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스템 2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스템 1, 2를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걸음걸이에요. 시스템 2를 우리가 발동한다라고 하면 걸음걸이를 내가 매번 의식적으로 걸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렇게 안 걸어요. 시스템 1으로 걷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수사할 때 족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발걸음만 가지고 그 사람의 패턴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건 시스템 1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가만히 놓고 보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정도는 시스템 1만 쓰고, 그러니까 즉 자동적으로 살다가 시스템 2는 한 4시간 정도 사용한다. 그래서 고3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시스템 2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도 시스템 2는 굉장히 사실은 좀 힘든 일이에요. 요걸 다시 음식 고르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 시스템 1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짜장면 먹을래 라고 우리가 하는 건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습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럼 너는 짜장면 좋아하는 애는 결국에는 이렇게 알게 된다는 뜻인 거고, 근데 여기에서 시스템 2가 작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뭐 소개팅을 하러 가기 전날에 남자라던가 아니면 되게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호스트들은 시스템 2가 이제 작동을 하겠죠. 내일 어느 카페에 가서 뭘 먹어야지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 그때는 정말 선택장애 겪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 실제로 진지하게 인지적으로 우리를 선택장애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또 있어요. 이거는 작업 기억의 용량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작업 기억은 보통 이제 매직 넘버 7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잠깐 내가 외울 수 있는 게 한 숫자라고 한다면 7개 정도가 맥시멈이고 한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5개나 적게 나오는 사람은 5개 정도, 많이 외우는 사람은 한 9개 정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긴 전화번호를 얘기하면은 막 긴가민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메뉴판이 7개가 넘어가면 그때는 미치는 거지. 작업 기억 용량을 넘어가기 때문에 막 읽다가 뒷장 넘겼는데 앞에 그거 뭐였지?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장 보다가 앞에 뭐였지? 또 보다가 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서 또 까먹어. 그러니까 메뉴판이 그래서 너무 많아도 선택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식당 잘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전히 작업 기억에 영향을 많이 주는, 소위 말해서 인지적 과부하 때문에 선택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약간 이거는 뇌의 문제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이나 여기에서도 그 UI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을 사실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얼마나 한눈에 딱 봤을 때 휴대폰 한 화면에 몇 개의 화면이 구성이 되느냐. 그래서 뭐 G마켓이나 이런 쿠팡 같은 것들 보면은 한 화면 안에 절대 여러 개가 뜨게 설치 대부분 아마 안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정리를 했지만 첫 번째, 작업 기억의 용량 때문에 생기거나 혹은 두 번째, 시스템 2를 쓰는 게 내가 싫거나 뇌에서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택장애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단순히 선택이라고 하는 변수만 딱 놓고 보면은요, 시간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지금 요 실험 끝나고 나면 바로 즉시 10만 원 드릴까요? 아니면은 한 달 후에 12만 원 드릴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많이 고를까요? 10만 원 지금. 다 지금 10만 원 달라고 그래요. 한 달 기다리면 2만 원 더 얻는데 그 한 달을 못 참아서 10만 원을 받아가. 근데 이걸 질문을 좀 바꿔봐서 12개월 후에 10만 원 줄까요? 아니면 13개월 후에 12만 원 줄까요? 그러면 뭘 고를 것 같아요? 3개월. 그러니까 이게 타임 스케일이 지금 받느냐 한 달 후에 받느냐 똑같이 한 달 차이인데 12개월 후에 받을 거냐 13개월 후에 받을 거냐라고 이 시간이 좀 더 확 늘어나 버리면은요, 그러면은 12만 원을 택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돈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커서 선택할 때 그 시간이라는 변수가 너무너무 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은 원래 눈앞의 손실에 더 민감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실험 디자인 한 게 있는데, 이런 상황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 되게 많이 빡칠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상금을 내가 100만 원을 탄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꿔. 죄송합니다. 이제 착오가 있어가지고 20 정도만 드려야겠네요. 그러면은 없는 20만 원 생기는데도 기분이 들어. 내가 80만 원 놓친 것 같아.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염치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 20만 원이 생겼으면 그거라도 감지덕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은 이 80만 원을 내가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손실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게 훨씬 이만큼 더 크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2만 원을 내가 만약에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얻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제 가치 판단을 두는 거고 12개월 후나 13개월 후 요거는 어차피 그 나중에 준다라고 하면 둘 다 이루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2만 원이라도 내가 더 받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그때는 오히려 거꾸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